지금부터 주제 18 세계의 문화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마다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이렇게 3번씩 외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리의 맛, 지리는 맛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혼자 듣지만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외쳐. 생각 열기입니다. 같은 듯 다른 문화 한중일의 젓가락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젓가락은 식사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금은 동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지만 젓가락의 종주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다. 엄밀히 말해 젓가락은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 많은 것들이 그렇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의 젓가락이 나와 있죠. 중국의 경우는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튀김 요리가 많아서 젓가락이 아주 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쇠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쇠로 젓가락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일본은 끝이 약간 뾰족합니다. 끝이 뾰족한 이유는 일본은 주로 생선을 많이 먹어서 가시를 발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닮았지만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젓가락을 통해서도 이 동아시아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시작해 지역별 순대 소스라고 했었죠. 무엇을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도 지역이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화권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이란 소스 찍어도 맛있고 소금 찍어도 맛있지만 난 또 요게 또 해보고 싶었어. 오늘 그동안 말만 오늘 했더니 다 신났네. 또 있어? 순대 부산 가면인가 쌈장 찍어 먹죠. 경상도 쌈장. 경상도 그죠? 전라도는 무조건 초장. 그죠? 제주도 간장. 제주도 간장이래. 간장에. 그래? 다 갖고 왔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나? 또는 왜 그렇게 먹는가 궁금한 겁니다. 나 그치 되게 한 잔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거 다 해보는 겁니다. 아, 재료를 짜증나, 갖고 진짜. 지역별로 그거 갖고 다 해보겠습니다. 충청도, 강원도 쪽에 새우젓도 있대. 새우젓도 맛있겠다. 이게 충청, 강원 쪽이 새우젓. 새우젓. 순대국집에는 새우젓 새우젓이야, 주잖아 옆에. 그렇지, 원래 그렇지. 아 진짜 맛있겠다. 씨. 새우젓. 이거 처음, 이거 나도 이거는 요번에 이거 팀 내면서 알게 된 거거든. 형 자주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치 새우젓에. 맛있다. 입고 있었던 거야. 진짜 맛있지. 잘 어울린다, 진짜. 감칠맛 쭉쭉 올라오잖아. 새우젓이 원래. 오. 얼마 추면 안 풀린다. 겨자가 안 풀린다. 겨자가 안 풀린다. 겨자가 안 풀리냐. 이번엔 제주도식인 간장 고추냉이 먹어볼게요. 근데 고추냉이가 얼어가지고 잘 안 풀리니까 제주거 제주도 될 거랬어요. 혼자 없어 얘. 그렇죠. 너무 맛있지 않을까? 잘라나? 나 젓가락 혼자 없어 얘. 나 떡볶이 혼자 없어 얘. 아따 재밌다 이. 텀블러 혼자 없어 얘. 약간 무슨 후각기도 하고. 빼갔대. 와사비랑 네. 무슨 데가 약간 여기 안에 뭐 당면 여기에 쫄깃쫄깃 살죠 약간. 살짝. 그러니까 두툼하게 썩 해있지. 아 식감. 그런 식감 좀 나. 그런 의미에서 약간 고급적인. 나도 가끔 이거 간장에 해먹는데 조청이나 아니면 올리고당 있으면 조금 풀거든. 간장을 살짝 달게 해서 먹는 것도 좋더라고. 근데 진간장 자체가 약간 단맛이 있잖아. 그게 확 사는 것 같아. 순대 찍어 먹으면. 그래서 가끔 해먹는데 좋지. 이야. 여기다가 그치, 원래 양파를 그래. 이렇게 네. 얹어서 야 양파도 얼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 아, 시원합니다. 시원하겠다. 아 이것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었구나. 내 입맛에는 이게 되게 잘 맞는데? 경상도구만. 그러네. 뭐야 그럼 대구 그러네. 뭐야 그럼 대구 사람인데 조심해라. 쌈장은 오해 많이 받는다 형. 쌈장 잘못 드시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양파가 신선하다. 야, 진짜. 양파 오니까 진짜 맛있다. 아삭한 식감도 식감이지만 시원해져. 되게 공손해졌네요. 아 추워서. 살 바꿔줄까? 등 따시고 배부른 자의 여유구만. 지금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 괜찮아. 여기다
추워. 어떡하면 좋아. 너 지금 복장 자체가 지금 약간 북에서 순동 파주 문산 아이디어를 굳이 네가 냈다는 얘기가 있어.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끝에 초장. 초장에 먹을 때는 오소리 감투, 뭐 모돌뼈랑 같이 초장 먹는 게 맛있더라고. 푹 찍어서. 아유, 립스틱 칠했네. 아우, 나 정말. 맛있겠다. 소스들이 딱 이런 걸 있는 걸 보니까 아주 귀한 음식이 되는 거야. 다 하나하나 따르면서. 소스가 옷에 없고야 따라 따라서. 따라서. 야. 신기하네. 그럼 우리 순대 다 먹었으니까 정리합시다, 요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를 꾸준히 배워 나가게 되면 지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은 기후와 지형과 같은 자연적 요소, 경제, 정치, 문화 등을 반영하는 인문적 요소로 구성이 되고 이때 지역마다 각각에 나타나는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성은 굉장히 요즘에는 다이나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데 그 이유는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화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질성이 더 강화돼서 지역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동질 지역에 문화권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화권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후 지역이나 농업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문화권이 동질 지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A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B 학교에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 모두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종교 문화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언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직접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 문화권에 따른 지역 구분인 거고, 문화권에 따른 지역 구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스토리로 외우는 지리 지명 특강을 올려줬는데 아직 그걸 안 본 학생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대륙은 정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을 이제 주로 아시아라고 부르죠. 아시아. 자,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을 이제 유럽. 자, 유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위쪽을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와 미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쪽에 있는 곳을 멕시코를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통틀어서 오세아니아라고 불러요. 오세아니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죠. 6개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크게 3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극해, 북극해를 하면 5대양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장 커다란 바다는 태평양,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밑에 있는 바다 인도양, 그리고 유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지도가 문화권에 따른 지역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구분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한번 56조 프린트물에 보면 3개의 주요 문화지역이라고 해서 먼저 큰 틀을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양 문화지역,
건조 문화 지역, 유럽 문화 지역, 아메리카 문화 지역,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 아프리카 문화 지역, 북극 문화 지역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번 한자를 표기한 지역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불교 사원, 그러니까 한중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이 불교를 믿고 있죠. 특히 인도는 처음에 석가모니의 고향이라고도 불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는 거의 많이 믿지 않아요. 많이 믿지 않고 불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많이 전파가 되었고, 지금 인도는 힌두교를. 자, 두 번째는 건조 문화 지역입니다. 건조 문화 지역은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건조하다, 사막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막이 나타나지만 어떻게 일본처럼 농사를 짓느냐, 관계 농업이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를 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여성은 이렇게 복장이 가리게 되죠. 남성도 이렇게 가리는데, 이것은 이제 그쪽 환경이 굉장히 고온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기도 하고,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기에 이렇게 복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강한 일사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죠. 이게 히잡, 그 다음에 차도르, 부르카라고 하죠. 대체로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럽 문화 지역입니다. 유럽 문화 지역은 이 내에서도 세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쪼개볼 수가 있냐면, 위쪽을 북서 유럽,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남부 유럽, 그 다음에 이쪽을 동부 유럽이라고 쪼개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북서 유럽은 주로 영국하고 독일을 포함하는데, 이쪽은 개신교를 믿습니다. 개신교.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로 되어 있죠. 호남농업, 남농업은 나중에 온대기후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남부 유럽은 에스파냐,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이쪽은 개신교와는 좀 다릅니다.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동부 유럽은 러시아, 폴란드 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정교를 주로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영국에 있는 아이언 브릿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는 가톨릭을 주로 믿죠. 그래서 밀라노 대성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밀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넓은 밀 농사를. 네 번째는 아메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아메리카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좀 다르기도 해서 이 파나마 지협이 있습니다. 파나마 지협이라고, 지는 땅지자고 협은 좁을 협자죠. 얼마나 좁으면은 이 지협 자체를 뚫어버립니다. 뚫어서 이쪽으로 배가 통과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지협을 경계로 해서 위쪽을 북아메리카, 아래쪽을 남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을 지었을 때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이것을 이제 FTA를 해서 나프타라고 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는 이쪽에 퀘벡이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와 영어를 동시에 씁니다. 오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할 때 총리는 영어로 한번 이야기하고 프랑스어로 한 번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땅이어서 미국에서는 주로 소고기를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적 목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뉴욕입니다. 뉴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4번은 이제 페루의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이죠. 마추픽추. 못 가봤습니다. 선생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우의 예수상,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보면 예수상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죠. 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개신교를 믿는다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가톨릭을 믿게 되고, 그것은 전파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는 영어를 쓰고, 라틴 5번은 오세아니아인데요.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생각을 하면 되고,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영어 그리고 개신교의 비중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오세아니아에서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사람보다 양이 많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오스트레일리아 양사육이 유명하고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원주민을 마오리족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보면은 혀를 에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6번은 아프리카 문화 지역인데요. 아프리카는 이 적도가 지나거든요. 적도가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면 굉장히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나타납니다. 적도를 지나는 곳은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그 주변도 열대기후가 나타난 다음에 건조기후가 나타나죠. 굉장히 큰 사막이 나타나고 주로 위쪽에 아래쪽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기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농업을 할 때는 슬래시 앤 번이라고 해서 나무를 불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동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이동식 화전 농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커피, 카카오 등은 이런 플랜테이션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대농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플랜테이션도 근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극 문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은 나중에 기후를 할 때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미 배워서 이런 곳을 이제 뭐라고 배웠었냐면 툰드라라고 배웠어요. 툰드라.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술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술록을 유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네네츠족과 이누이트족은 나중에 툰드라 기후를 공부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핵심 체크가 있는데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무엇일까? 스케일은 영어죠. 영화를 봤을 때에도 이건 진짜 스케일이 크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이건 스케일이 너무 작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케일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축척이라는 뜻이 있고요, 규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지구적 규모의 대륙 구분으로 살펴봤는데, 대륙 규모로 살펴봤을 때는 이 아시아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 동아시아로 또 들어가 살펴보면 중국, 몽골,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연구의 주제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거나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읽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읽기 자료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읽기 자료는 너무 맛있어서 잠 못 드는 세계지리라고 하는 음식과 지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와 관련해서 쓴 책인데요. 셰프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이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서 지리에서는 주로 언어하고 종교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는데, 음식은 어떠냐라고 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제까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어라 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 종교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 마지막에는 늘 수업 마지막에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라고 해서 오늘 배운 내용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일종의 수업 일기를 써보는 거를
수행평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7쪽에 있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질이 내용을 꼭 참고해서 여기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수업 소감이나 아니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시간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지역이 무엇이냐,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세계의 주요 문화지역을 문화권이라고도 하고 동질지역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뒷부분에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